예, 저는 지금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학민입니다. 제2의 웅진 싱크빅 게임 개발 챌린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챌린지의 첫 시작으로 그 AWS 101 세션을 약 1시간 1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그 사전에 제가 질문 받았던 내용도 있고요. 또 채팅창에다가 이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이라는 거는 AWS 쪽에서 약간 쓰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세션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갖다 뜻하는 거거든요. 보통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100레벨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다 300, 그다음에 보급 정도의 난이도를 갖다가 300레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좀 전달한다는 것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세션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나스닥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이제 랭크하는 회사죠. 이게 이커머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익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 사업 분야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사업 영역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갖다 제공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어떤 장점은 단순히 서비스나 기능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께서 IT 인프라를 운영을 하시고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또한 끊임없이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를 갖다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했잖아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또 소개를 간략히 드린 다음에 AWS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인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사전에 받았던 질문과 함께 채팅창에 적힌 질문 내용을 세션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좀 전기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800년대 산업혁명 시절에 공정을 돌리기 위해서 증기 터빈과 제임스 왓슨이 만들었잖아요. 그 증기 터빈과 전기 생산 시설을 직접 갖춰야 했어요. 따라서 공정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생산 그 자체를 위한 노력보다는 생산 기계를 위한 그 발전기를 갖다 관리하는 일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전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죠. 사실 이렇게 모델이 바뀐 게 100년이 안 됐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마다 발전기를 갖다 구매를 하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갖다 쓰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는 그 상업용 전기를 갖다 판매하는 한전과 같은 기업들이 생기면서 공장들도 이제 정전을 갖다 대비한 UPS만을 갖다 갖고 있지 대부분 이제 그 한전으로부터 이제 전기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전기를 갖다 만드는 것이 핵심 역량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갖다 만드는 것이 핵심 역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갖다 발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기회사에다 맡기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본연의 업무에다 이제 집중을 갖다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지금 IT에도 비슷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기업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서버를 갖다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등을 갖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력들을 갖다 투입을 하고 있어요. 점차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전기처럼 지금 바뀌면서 그 이제
원하는 만큼 IT 리소스를 갖다 받아가지고 쓰는 모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전기를 갖다 따져도 한전에서 우리가 뭐 무제한 용량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적절한 계획과 일정량의 판매를 갖다 하듯이 여름철에 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이제 블랙아웃 같은 것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 국가 단위에서 이 블랙아웃이 안 오도록 그 전기량을 갖다 관리하는 것처럼 되게 좀 열심히 갖다 관리하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일정 한도까지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관리를 갖다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요.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IT 자원을 갖다 고객에게 공급은 하지만은 고객도 이제 계정별로 일정량의 용량을 갖다 제한을 갖다 두고 예약 구매, 경매 방식의 구매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을 갖다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좀 전기에 대해서 되게 좀 오래 이야기를 갖다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한번 이제는 저희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시스템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존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직접 데이터 센터를 갖다 만들거나 또는 사내 서버를 갖다 구비하거나 또는 호스팅 센터, IDC라는 외부 데이터 센터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자체 IT 환경을 갖다 구축을 해서 썼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하드웨어를 갖다 다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용량도 처음에 구축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구매를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구매하고 설치하고 또 초기 셋업하는데 공수가 많이 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갖다 사용하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전기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콘센트를 뽑아서 전기를 갖다 사용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IT 서비스를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비용도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용량 자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은 10대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30대를 늘려서 사용하고요. 다시 또 필요 없어지면 10대로 다시 줄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용량을 갖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를 갖다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버튼 몇 개를 눌러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적은 노력으로 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전 질문 온 것 중에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따가 제가 저희 AWS 관리 콘솔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관리 콘솔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신 다음에 몇 번의 버튼만 클릭하면은 그 자리에서 몇 분 안에 서버가 만들어지는 뭐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IT 자원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쓰는 웹 서비스입니다. 오늘 바로 AWS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이메일 주소 등을 갖다 입력을 하셔서 계정을 갖다 만드시면은 바로 AWS 서비스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신 만큼 이제 또한 비용을 내셔야겠죠. 그러면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는 지금 그 앞에 보이는 6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IT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갖다 구매하기 위한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고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 또는 필요한 변화에 더 빠르게 민첩성 있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리 업무를 줄여 개발 인력 및 사내 자원을 핵심 비즈니스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AWS에서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은 미국 또는 유럽에도 내가 원하는 IT 자원을 갖다 띄우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뭐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수많은 클라우드 공급자 중에서 왜 AWS를 갖다 사용해야 하는지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WS가 가장 각광을 받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 가장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 시작한 게 바로 AWS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2022년 현재는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요 IT 자원에 대해서
IT 자원부터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200가지 이상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200가지 서비스는 뭐 이렇게 뭐 아날리틱스, 앱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좀 그룹핑을 갖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AWS의 큰 특징은 탄탄하고 확장성 있는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현재 26개의 리전과 84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CDN 서비스를 위한 410개 이상의 팝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리전과 가용 영역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좀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AWS가 보유한 이런 풍부한 글로벌 인프라는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또한 AWS에서는 여러분들의 요청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인프라를 갖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22년 8월 기준인데요. 현재 자카르타랑 멜버른, 오클랜드와 같은 8개의 리전과 24개의 가용 영역을 향후 수년 안에 추가할 계획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의 묶음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저런 데이터 센터 자체를 AWS가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리전이라는 것은 AWS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을 갖다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AWS의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는 넓은 물리적인 지역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 리전이라는 표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서울 지역에 있는 그 AWS 데이터 센터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리전들은 가용 영역 또는 Availability Zone, 줄여서 AZ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리전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용 영역이 무엇이냐? 가용 영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는 각각 한 수만 대의 서버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최소 2대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적으면은 수만 개, 많으면 몇십만 개의 서버로 가용 영역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가용 영역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다 예, 죄송합니다. 예, 모두 다 전력망도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 등에 대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갖다가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게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가용 영역이 서비스가 안 될 수는 있지만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 다운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는 어렵지만은 거의 천재지변급의 그 그러니까 재해가 한국 전체에 발생하지 않는 한은 리전 전체의 서비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고객이 저희 AWS 상에서 서비스를 갖다가 만약에 만들 때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그 고객의 AWS 자원을 갖다가 분산해서 배치하는 구조를 갖다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배치했을 때 고객의 서비스 또한 고가용성 구조를 갖다가 확보하시게 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뭐 2016년부터 16년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200여 개 이상의 서비스, 그리고 저희는 고객에 되게 집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현재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에 기반을 한 빠른 혁신 속도, 그리고 26개에서 26개 리전과 84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410개 이상의 탑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2022년 4월 현재 저희가 115번 이상의 가격을 갖다 인하를 했어요. 이게 저희는 뭐 플라이휠이라는 모델로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고객이 씁니다. 많은 고객이 쓰면은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이제 리소스를 갖다가 확보를 하겠죠. 고객이 많아지니까 리소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단가가 낮춰지면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요금을 낮출 수가 있겠죠. 요금이 낮아지면 또 많은 고객이 쓰고, 고객이 많이 쓰니까 또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더 낮게, 더 낮은 단가에 구매를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115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150개 국가에 10만 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공급사 대비했을 때도 파트너 생태계 또한 더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